그러한 상황을, 조선의 상황을 총회에 약 5천여 명의 참석자가 있는 가운데 서서평이 그들을 상대로 회원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단에 서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깜짝 놀란 게 일제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인 것처럼 ICN 총회에 비춰지는 거예요. 조선 간호부회가 단독으로 가입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제가 일본 간호협회를 동원시켜서 방해 공작에 나섭니다. 당시에 일본이라는 게 위세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조선 간호부회는 일본 간호협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조선 간호부에 이른 곳 조선의 간호사들은 일본 간호협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ICN 총회에 너희가 조선 간호부회를 가입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조선과 대만에 일본 간호협회의 지부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조선 간호부회의 ICN 가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일본 간호협회도 당시에 가입을 못합니다. 그렇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일본의 ICN 가입을 막아낸 서서평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부여받은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합니다. 특히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서서평은요,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에 무엇보다 앞장섭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것이 이일학교로서 실현이 되고요. 또 지방에서도 이러한 학교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문해교육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이 배워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자기의 주체적인 삶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을 하고, 너희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없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서평에 의해서 교육받은 이들이 근대 여성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헌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서서평은 나중에 월급이 조금 늘어서요, 한 800불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의 수중에는요,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13명의 고아와 33명의 과부들을 자기 집안에서 같이 먹고 생활하고 이래야 됐으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예를 들자면은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많은 서양인들이 본국에서 하루 생활비로, 하루 식비로 3원을 받을 때 서서평은요 7전 정도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서평이 영양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이 먹는 거를 자신이 데리고 있는 고아들에게나 과부들에게 나눠줘야 했고, 또 이분이 광주청 거지들에게 나눠줘야 했고, 옷도 2벌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분이 슬슬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풍토병에 걸리고요. 체력이 급격히 악화가 되는 거죠.